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문입니다. 오늘 아라 인사이트에는 제가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벌써. 워낙 이쪽 의료 쪽에서 오래 일하셔서 소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이동필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이동필 변호사님이 다들 아는 이유는 제가 우리 변호사님을 만난 게 벌써 16년, 5, 6년 됐죠. 예, 꽤 오래전에. 네. 그때만 해도 사실 의사 출신이면서 변호사 하시는 분이 거의 없지 않았나요? 거의 없었죠. 그쵸. 제가 네. 처음에 변호사를 할 때만 해도 몇 분 안 됐었죠. 거의 그렇죠. 없었죠. 예. 그때 제가 우리 변호사님 만났을 때 전체 시장에 뭐 5명인가 6명 막 이렇게 있다고 네. 들은 것 같았는데 네. 그 사이에 또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늘었어요. 늘었죠. 다들 아마 의사 출신 변호사로 뭐 기사도 보시고 많이들 만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밌는 의사 출신 변호사 우리 이동필 변호사님 모시고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게 전문 일을 하시다가 제가 알기로 내과 전문의 맞으시죠? 네, 네, 내과 전문을 하다가 변호사로 다시 직업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다시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사실 뭐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욕심으로 일을 하긴 했는데 뭐 굳이 이렇게 따진다면은 군 생활을 공중보건의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첫 근무지가 진주교도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자들 어. 진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법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뭐 굳이 계기를 따진다면은 뭐 그것이 좀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때 사법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네요?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그때 바로 하겠다라고 네. 막 결정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그때 굉장히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할 수 있을까? 뭐 주위에 뭐 법조인이나 이런 분들 아무도 없어서 어떻게 뭐 시험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사법시험 준비한 거는 전문의 마치고 오신 거예요? 전문의 마치고 군을 제대하고 나서 네, 그렇습니다. 다시 본격적으로 사법시험 준비를 하신 거는 얼마나 혹시 준비하셨나요? 그때 제대하고 나서 만 3년을 준비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의사로 이 걸어온 길도 참 길고 힘들었을 텐데 다시 제가 알기로 또 그때 결혼을 하신 상태가 아니셨나요? 맞습니다. 제가 네. 그 대학 동기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지던트 때 결혼을 했었는데 사법시험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결혼하고 애도 있을 때여가지고 진짜 네, 그래서 더 고민이 많았죠. 대단한 사모님이시네요. 사실 변호사님보다. 맞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3년 하고 이제 변호사가 되신 거죠. 변호사로 처음 딱 되고 나서 의사랑 변호사가 가장 차이가 어떤 거던가요? 일단 뭐 전문직이라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는데 의사는 시간에 딱 매이는 그런 직업이지 않습니까? 일정 진료 시간이 있고 그 시간대는 환자가 있건 없건 환자를 기다린다든지 뭐 그렇게 되고 대신 일과 시간이 끝나면은 퇴근해서 또 자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데 변호사는 그 시간 조절이 좀 자유로운 부분은 있습니다. 뭐 재판이 없을 때 이럴 때는 그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또 반대로 또 이런 일이 좀 많을 때는 이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과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밤에도 야근도 많이 하고 그쵸, 그런 부분에 준비돼야 좀 되고. 차이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의사도 하시고 변호사도 기도 하니까 일했을 때 그럼 수입료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변호사는 사실 그 소득의 차이가 조금 사실 좀 많이 납니다. 뭐 아주 이렇게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변호사 아니면은 조금 힘든 변호사 이게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글쎄요, 뭐 뭐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지금 현재 저를 따진다면은 내과 전문의로서 수입하고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한 정도인 것 같아요. 의사들이 갖는 이제 소득의 갭보다 변호사들이 훨씬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의사들은 그래도 이제 어쨌든 병원을 열면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과 하면은 저희가 버는 이제 환자들이 오고 소득이 맞아요. 있잖아요. 또 네. 페이도 그렇고. 네네. 근데 변호사는 사실 본인의 역량에 따라 그 차이가 더 클 것 같긴 해요. 상당히 갭이 클 것 같긴 굉장히 합니다. 좀 크죠. 네. 최근에 또 변호사란 직업이 아주 좋은 드라마 때문에 또
네? 더 좋은 선풀적으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준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제 변호사님은 어쨌든 의사 출신 변호사다 보니까 의료 관련된 소송을 벌써 이제 15년 이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딱 하나 기억 남는 거가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워낙 좀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하나를 찍기가 좀 힘든데 아무래도 이제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처음 시작했을 때 경험했던 건들이 네. 아무래도 기억이 좀 많이 네.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했던 병원의 원장님이 형사건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1심에서 유죄가 판결이 났었는데 항소심을 제가 맡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이 되면서 무죄가 확정이 됐던 그때 선고 날 때는 제가 대법원까지 직접 가서 이렇게 네. 조마조마하면서 들은 적도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그런 첫 케이스들이 아무래도 기억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근무 일하셨던 데에서 그렇게 항고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판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무래도 바뀌지 않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 법원에서도 최근에는 그 항소를 했을 때 항소심에서 1심을 자리를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은 조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자꾸 뒤집어 버리면은 항소율이 계속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네. 가급적이면 1심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것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좋은 변호사를 두는 게 중요하군요. 예, 맞습니다. 네, 1심부터 제대로 다투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 아라에도 이제 다양하게 원장님들이 법률적으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연락도 오고 또 저는 이제 변호사님이 또 뭐 MSO 문제 됐을 때 MSO의 어떤 롤들이 어떻게 가는지 또 저한테 또 오히려 물어봐서 네. 제가 MSO는 어떻게 가야 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변호사님 말대로 첫 번째 다툼이 첫 번째부터 중요하다고 하니까 계속 제가 이거를 얘기해 줄 수 없어서 우리나라의 최고 의사 출신 변호사를 오늘 모셔왔으니 앞으로는 우리 이동필 변호사님한테 전화하면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의사들이 최근에 이제 뭐 소비자 분쟁도 많고 그렇잖아요. 의사들이 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켜야 될 거? 아무래도 의사로서는 의료법이 제일 중요하죠. 네. 네. 사실 그 의과대학 다닐 때 의료법을 배우고 그래도 의사 국가고시 또 시험 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법을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위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실무하고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그리고 또 실무에서 그거를 또 깜빡 간과하는 경우가 좀 왕왕 있고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그 선생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저희들이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의료법을 다시 한번 보고 리뷰를 해보고 다시 한번 그런 관련된 케이스를 한번 보고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의료법 보다 보면은 한전 유인회의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딱 부러지지 않는 그렇죠.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디까지가 그건지 어디까지가 아닌지 네, 사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가요? 이런 게 참 애매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의료법에는 네. 그런 애매한 영역들이 실제로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결국 할 수 없이 그런 관련 대법원 판결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맞춰볼 수밖에는 없어요. 네. 네, 사실 법률을 아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법을 모르면은 잘못되면은 사실 면허 정지까지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법을 아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 같은데 항상 우리는 이제 문제가 터진 다음에 이제 이걸 알게 되니까 예. 그 전에 미리 사전에 좀 더 우리가 의료법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아마 앞으로 제가 변호사님을 좀 모셔서 아라캐스트에서도 의료법의 좀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또 후배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원장님들이요. 예, 변호사님 후배시기도 하네요. 좀 해줄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개원하는 원장님. 예, 네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네, 가장 초심을 잃지 않고 원칙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사실 뭐 하다 보면은 좀 꼼수를 부리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또 환자한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렇게 의료 행위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유혹도 생기고 그런데 결국은 저도 이렇게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칙을 이렇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제가 살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라 인사이트에서 마지막 인사이트를 하나 줘야 되거든요. 그 인사이트에 가장 좋은 걸 주셨네요. 그 원칙이라는 말을 주셨네요. 사실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병원 경영을 하다 보면 원장님들한테 원칙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꼼수 부리면은 그때 잠깐은 뭔가 돈도 벌고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참 좋은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막 불공평하진 않다.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원칙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법을 변호하는 우리 변호사님이 원칙을 얘기했으니까요. 힘이 들더라도 한 발 한 발 원칙을 지키면서 개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라이 사이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